공교롭게도 저도 재개발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심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랑 이별할 일은 많지 않았는데 이제 집안에서 꽤 크게 자란 친구들을 옮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고, 네, 영화를 보면서 아, 그때 내가 보던 집 밖에 있던 식물들은 그 동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 동물한테도 마음을 주면 너무 어렵지만 식물한테도 한번 마음을 주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이 시작되셨고 또 이 작업에 어떻게 계속 참여하게 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에서 그렇게 사라져가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나무들을 구출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다니면서 정말 저 나무들이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이제 저희끼리야 저 나무들 정말 구출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냥 장난스럽게 했던 것들이 진짜 해볼까로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동의와 이제 몇 분의 이제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제 구출을 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현재 이제 제가 가꾸는 정원에서 지금은 잘 크고 있습니다, 현재. 한 친구도 그러면 떠나지 않고 다 잘 자리 잡았네요. 네, 가지고 온 것들은 모두 잘 자리 잡았는데 사실 수국 같은 경우는 영화에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수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있는 곳이 조금 더 추운가 봐요. 그래서 꽃은 제대로 못 피우고 늘 깻잎처럼 잎이 항상 무성한 상태로 있는데, 올겨울엔 조금 보온을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에 좀 꽃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정원이 개방 정원은 아니겠죠? 어, 놀러 오시면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네, 뭐 개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개인의 그냥 공간이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마지막에 옮겨 심은 식물들에서 이렇게 새순 돋을 때 마음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없었으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개방정원이 아니냐고 여쭤본 것도 약간 안부가 궁금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지훈승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된 게 사진집 발간을 준비를 하신다고 마지막에 자막에 뜨더라고요. 사진 전은 이미 끝난 거겠죠? 네, 사진 전도 했었고요. 사진집도 발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화 속에서 이렇게 좀 약간 스톱모션처럼 지나가던 장면들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영화 속에. 네, 네, 그렇죠. 모든 게 제가 찍은 사진들이죠. 감독님께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두 분과의 작업이 아마 이 영화에 좀 뼈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두 분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혼자 복면주공을 촬영할 때는 그때는 좀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나무가 더 울창해지고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는 식물들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청주에서 이제 활동하는 홍덕현 씨를 섭외를 해서 일단은 거기에 어떤 식물들이 사는지를 좀 먼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 버드나무의 그 종자를 어딘가에 다른 데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계속 이제 이곳에 있는 나무들이나 식물들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은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촬영을 갈 때마다 주민분들이 여기서 계속 사진 찍으러 주말마다 오시는 분이 있는데 같은 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팀은 아니다 해서 이제 언제쯤 오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시간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렇게 나가 보니까 실제로 진짜 와 계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보다 더 오래 전부터 촬영을 하셨고 또 주민분들하고도 또 많은 관계를 또 맺고 계셔가지고 이분을 좀 내가 섭외를 해서 주민분들도 좀 지은수 선생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진을 찍었던 그 장면들이 제가 놓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섭외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많은 양의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몇만 장 되는 사진을 찍으셨고, 또 이제 편집을 하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오디오가 비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을 또 많이 어색해 하시면 그런 것도 좀 고민했는데 계속 오디오가 비지 않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인서트라고 하는데 중간중간 넘어갈 때 좀 고민되는 장면들이 있을 때 이제 지은수 선생님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거의 진짜 스톱모션 찍듯이 계속 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둘러보면서 영화의 그 사진들도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지윤숙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영화 봤을 때는 아, 성우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봤었어요. 말씀도 되게 곱게 해주시고 이래서 어떻게 저 사진 찍는 복명주공을 사진 찍는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청주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도시기억 아카이브라고. 근데 저희들이 청주시의 골목길이라든지 또 장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을 기록하는데 이제 복명동에 갔을 때에 이 복명주공 아파트를 처음 가서 봤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1층 아파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사진으로 담아놔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그 피사체에 대한 강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주 가서 그것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일 줄은 처음에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보면서 또 감동하고 늘 그렇습니다. 혹시 사진집 발간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사진집 발간됐어요. 아, 정말요? 저희들은 2019년도에 인물 사진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 전시했던 그 인물 사진 그 액자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다 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풍경들 그런 모습들 전시했고 또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사진집에 넣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선택된 사진들로 청주시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사진집으로 발간됐습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구매도 할 수 있나요? 아 그게 네 비매품이에요. 아쉽네요.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사진집이 좀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연락처를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약간 그 출판사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식으로 출간돼도 많은 분들이 되게 포장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꼭 더 많은 분들이 좀 저 아름다운 장면들을 공들여서 찍으신 장면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금 질문을 주신 관객분이 계신데 제가 좀 긴 질문인데 읽어드릴게요. 애교 뿜뿜 어피치님께서 복명주공에서 캐온 나무들이 싹을 틔운 모습과 복명주공의 아름다웠던 나무들이 벌목되는 모습이 대비되어 사라지던 엔딩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쓰러진 목련 꽃잎들 사이에서 민들레꽃이 피는 느낌도 인상적이었고요. 엔딩룰을 그렇게 구상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그리고 기록가님께 여쭤봅니다. 복명주공을 기록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과 계속적으로 한 곳을 아카이빙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은 감독님과 두 분께 같이 드리는 걸까요? 애교 뿜뿜 어피치님 어디 계시죠? 네, 세 분께 같이 드리면 될까요? 질문은 네, 감독님부터. 네, 일단 그 영화에서 엔딩 장면에 이제 나무들이 쓰러지는데 영화 시작부에 버드나무가 먼저 쓰러지는 걸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촬영을 1년 넘게 하면서 그 벌목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영상을 사실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그 벌목되는 장면들을 찍을 때는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그림을 담으려고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이었는데 이제 촬영한 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리뷰하고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처음에는 되게 비현실적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것들을 이제 되돌아 보면서 계속 저도 좋아했던 그런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들이 더 현실감 있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그 버드나무가 그 마을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호신 같은 버드나무가 먼저 잘려나가는 거를 영화 초입에 좀 보여주고, 그리고 마무리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벌목 작업을 이제 후반에 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촬영 분량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훨씬 더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분량이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장면이 너무 아프잖아요. 계속 아픈 장면들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벌목되는 장면들을 좀 더 이렇게 볼륨감을 좀 줄여서 좀 더 이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집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지금 보신 것 같은 장면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뭐 음악이나 뭐 편집이나 앵글이나 이런 데서 과하게 안 가겠다는 의지가 화면에서도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슬프면서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윤숙님께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복명주공을 기록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과 계속 한 곳을 아카이빙 하시면서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이신지. 네, 처음에는 그 동명주공 아파트의 그 겉모습에 매료돼서 그 겉모습들만 이렇게 스캔하듯이 사진을 찍었는데 매주 가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화장실에 놓여진 슬리퍼도 찍고요. 그리고 주방에 걸려져 있는 빨간 고무장갑도 찍고, 이렇게 주민들하고의 그 관계 형성을 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아파트에서 다 이사를 나가시면서 우리의 전시를 그 37동 101호, 102호 이 두 동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37동 102호 그 아주머니의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19동 백사호 아저씨네 집에 똘이라는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공사하면서 그 19동 백사호 아저씨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으셨었고, 그리고 가장 늦게 이사를 하셨는데 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강아지도 그렇게 그 강아지 새끼를 잃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공사 소리에 의해서. 그런 안타까운 것들도 많이 보게 돼서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심어놨던 그 과실수 엄청 많은 감이 달리고 또 살구가 달리고 그리고 매실이 달리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다 저 열매를 채취해가지고 매실 액기스도 2통이나 담고 하는 그런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영화 속 장면들이 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복명주공님께서는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거주하셨던 분이나 식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질문 홍덕은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영화에 혹시 안 나왔는데 기억에 남는 식물 혹시 아니면 사람? 사실 이제 저는 그 도시에 있는 나무들을 좀 기록을 하다가 처음 이제 복명주공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한 2017년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이 일단 단층 아파트에 대비되는 키가 큰 수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지금의 아파트 조경이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을 일단 받았었고요. 아파트 조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들을 평소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생기고 나서 이제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라는 점에서 수목들도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일관되지 않았고 큰 나무들도 있었다면 그 안에 이제 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뭐 과실수나 주민들이 심었던 수목들, 그리고 그것들에서 뭐 모가를 따서 모가청을 담근다던가 이런 과실수에 대한 추억들을 계속 공유하는 이런 장면들도 지금 생각이 나고요.
지금은 아파트에 가면 큰 나무라고 하면 장송이라고 하는 되게 큰 소나무가 많이 세워져 있는 경우들 많이 보는데 버드나무도 영화에 등장했었지만 그런 나무나 뭐 히말라야 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수목들이 아파트 몇 곡절 되는 크기의 수목들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파트를 지켜주는 느낌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수목들이 어느 하나라고 조금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던 그런 단지의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짓는 고층 아파트들의 조경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신 거겠지만 약간 보면 볼수록 구색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근데 복명주공을 보고 나면은 그냥 나무랑 아파트가 같이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 쓰러질 때 아파트도 속상했을 것 같다 이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키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네필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이 질문에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 드린 질문인데, 감독님은 복명주공이라는 아파트를 언제부터 아셨는지요? 언제부터 이 작품을 기획하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고향이나 연고지가 복명주공과 관련이 있으신지 첫 번째로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비슷한 시기에 고양이들의 아파트가 개봉되어 서로 많이 비교를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은 자본의 집합체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 복명주공은 약간의 상상의 공간 혹은 또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의 아파트 결과물은 서로 보셨을 것 같고 혹시 제작 과정에서부터 교류가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제가 사실 복명주공하고는 연은 없고요. 제가 청주가 고향이고 계속 그 복명주공이 위치한 곳이 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사실 보던 동네예요. 근데 그 앞에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 건물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사실 알지는 못했어요.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안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까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 PD님이 동물원을 이제 연출하신 왕민철 감독님인데 그분이 이제 동물원 촬영차 이제 청주에 오셨다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셔가지고 청주에 이런 곳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청주에 계속 있으니까 제작을 맡아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복명주공을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살았던 곳은 아닌데 제가 어릴 때 7살 때 그 단양에 있는 그 시멘트 회사에 사택에 산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근데 그 단지가 거기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잠깐은 살았지만 그때 집집마다 다 제 또래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온 동네를 누비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작품을 이제 계속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이제 고양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정재영 감독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존경하는 거. 뭐 말하는 건축가부터 해서 근데 사실 아직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 정말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영화 만들고 그리고 사실 이 재건축 재개발 소재로 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제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 저도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지뢰 시간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그 복명 주공 아파트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라든지 아니면 그곳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과정에 지금 와 있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지점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뢰 시간들을 이제 좀 유념해서 좀 봤던 것 같고 근데 좀 그 당시에는 좀 멘붕이 좀 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출하는 방향성은 아니지만 괜찮게 봤던 영화였고요. 내가 더 잘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좀 고민이 좀 많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사실 오히려 제가 영화를 그때 막 이렇게 고민할 때그 캄보디아 영화였나요? 그 어젯밤 너의 미소, 지난밤 너의 미소인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재건축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그 영화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저 방향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어쨌든 정재현 감독님 영화는 곧 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 인디스페이스에서 그 고양이들 아파트랑 함께 상영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들과 식물들을 같이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또 만들어 주시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때 감독님도 정재현 감독님 만나셔가지고 저는 그럼 영광이죠. 네, 개봉 때는 못 봤다고 얘기하시면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출연진 분들은 이 영화가 어떻게 완성됐을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작업이라는 게 특히 이렇게 좀 무르르 자연스럽게 찍힌 영화들에서는 결과물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것도 있잖아요. 두 분 처음 완성본 보고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은숙님부터. 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제가 저 사진 찍는 모습들을 감독님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어떤 영화를 만드시려고 그러시나, 그리고 어떤 집에 이렇게 촬영 장소가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제 머릿속에서는 상상이 안 된 거였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처음 여기 가서 사진을 찍고 이랬을 때 제 눈에는 이 나무들이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무들이 제가 좋아서 많이 찍었던 이 나무들을 정말 사랑하고 거기에 관점을 두고 이 영화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동 있게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지금은 우지 마세요. 네네. 홍덕은님 어떠셨어요? 사실 옆에 계신 감독님이랑은 거의 일주일에 매일 본다고 할 정도로 자주 뵀는데, 사실 그 영화를 만드는 당시만 해도 보여줄 법도 한데 잘 안 보여주시고 혼자 계속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출연 제의를 좀 받고 나가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이 장면이 어떻게 영화에 어떻게 쓰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일반 관객분들보다도 뭐 다른 영화제에 가면서 봤는데 계속 영화가 조금씩 편집이 조금 바뀌면서 달라졌던 과정들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 되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도 영화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느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많은 감동을 느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차 편집본 몇 분 나왔나요? 1차 공개된 1차 아니요, 감독님이 1차로 그냥 제가 1차로 한 편집하셨을 때. 거는요 122분인가 나왔었어요. 네. 일단은 저는 제가 편집 감독님이 편집하기 전에 우선 이렇게 좀 최대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엮어서 어쨌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먼저 거쳤고, 이제 그걸 어쨌든 편집 감독님이 이제 이어받아서 새로 이제 계속 이제 각색하는 그런 작업들이었는데, 저희가 목표는 사실 70분 정도면 딱 좋겠다라는 목표로 작업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길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시면서 아마 영화의 리듬감을 만드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봤던 결과물에서도 이게 시간의 서사에 따라가는 작품이긴 한데 굉장히 독특한 리듬이 있어요. 그 인터뷰가 배치되는 것도 사실은 좀 의도적이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간 흐름들이 있고, 공간들에서 어떤 돌출되는 그런 뭐 식물들, 동물들, 인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예측 못하게 자연스럽게 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의도를 하신 걸까요? 사실 저도 이 편집을 하면서 편집 감독님이 이렇게 손댈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내가 찍은 영화는 내가 편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그리고 이제 요소마다 사실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영화의 이제 흐름에서 저희가 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받아서
그거로 이제 계속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요소 어쨌든 음악이 들어가는 장면들도 적절하게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편집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그 구간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 그 편집 감독님하고 저희 PD님하고 저랑 그 5만 장이 넘는 진숙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침내 뭐 그렇게 찾게 되면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브릿지되는 그런 장면들을 사진들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좀 통쾌한 느낌도 좀 들었고 공명주공이 놀라울 정도로 자막이 없어요. 인물들에 대한 설명도 없고 공간에 대한 설명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더 리듬감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읽어내리지 않고 추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진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충청도에 살지만 그 청주 사투리가 되게 강하게 섞여 있을 때는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 사투리가 나오는 걸 저희도 어쨌든 듣기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거를 뭐 자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그거 가지고도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냥 어쨌든 자막이 있으면 또 이해하기에는 괜찮겠지만 그런 영화의 전체적인 리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막 없이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더 영화랑 잘 어울리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내에 1층, 2층, 5층 건물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그 영화를 제작하면서는 촬영하면서 그 어떻게 그렇게 지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LH 쪽에 어떤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도 문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혹시 뭐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근데 어떤 기록이 분명 어딘가에는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지 그 청주시 기록관에 어떤 그 예전에 테이프로 찍었던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게 아직 디지털라이징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어쨌든 뭔가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저희가 뭔가 그거를 그러면 찾아서 저희가 변환을 할 테니 좀 열람할 수 있겠냐라고 해도 관련된 어떤 그런 공문이라든지 또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자료나 어떤 팩트에 가까운 그런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사실 복명주공 이제 뒤늦게 저희도 이제 뭐 책이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예상하는 거는 과거에 그 7, 80년 사실 70년대 말에 저런 주택 형태가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좀 이렇게 유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파트가 서울은 이제 그 당시에는 계속 이제 고층으로 가기 전에 좀 중산층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산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어떤 그런 주공 아파트의 형태가 약간은 실험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고 실제로 불란서 주택이라고 명칭이 되는데 뭐 프랑스의 그런 설계나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불란서 제품이다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좋은 아파트다 불란서 아파트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와전히 북명주공에서도 프랑스 사람들이 설계한 아파트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프랑스에서 지어졌다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이제 와전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마치 구전처럼 전래 동화처럼 그렇게 프랑스 사람이 와서 지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좀 재밌는 요소여서 네,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선생님 말씀 안 하셨으면 저희도 계속 불란서 아파트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냥 명품 아파트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홍덕은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16님께서 초반에 삽질하고 흡퍼가실 때 왜 잠깐 맡기고 하셨는지 손 다치셨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 손을 보면 되게 거칠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여자의 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원래 평소에 작업을 할 때도 그냥 흙을 직접 만지는 걸 좋아해서 장갑을 좀 많이 안 끼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 그때는 뭐 장갑 끼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식물들에 일단 시선이 가는 대로 일단 저걸 빨리 캐내야겠다, 구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손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저렇게 꽃이 안 핀 상태에서도 다 꽃핀 장면이 상상이 되시면서 네, 아무래도 식물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봐왔던 것 같고 어떻게 피겠거니라는 생각은 이제 조금 할 수 있어서 네, 그런 장면들을 조금 보고서는 네, 구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초반에 그 알뿌리 굵은 식물들 가져가라고 파서 주실 때 약간 눈에 횡재다 같은 듯이 어려 있었는데 사실 요즘 특히 뭐 아날로그 이런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디지털 제품들보다도. 근데 특히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꽃들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특히 뭐 코로나 이후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굵은 식물들을 봤는데 걔네 속성을 저는 알거든요. 분명히 하나나 두 개만 가져가도 많이 몇 배로 불어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이제 며칠만 있으면 다 파헤쳐지고 짓밟힐 거라는 생각에 얼른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해서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알이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누구라도 가져가고 싶을 만큼. 그리고 이 질문은 지은숙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복명주공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와 친구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록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청주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지금은 어떤 곳에 기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여고 다닐 때 사진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활하느냐고 바빠서 그 모든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다가 제가 우리 남편이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 경상도 경주에 가서 7년을 살았고요. 또 경상도 영주에 가서 8년을 살다가 15년 만에 다시 청주를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청주에서 지내는 이제 여고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 명, 두 명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양어를 배운다고 그 등록을 해서 이제 그림을 배우는데 우리 서양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늘 데리고 연꽃밭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찍은 것을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그림을 그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관을 했었는데 이거 그림 그리는 것보다 사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카메라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여고 친구들이 지금 사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서양화보다는 이제 사진 쪽으로 입문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청주시나 아니면 충청북도의 오일장이나 이런 골목길이나 장터들 뭐 이런 쪽으로 사진을 계속 찍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멀리 가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멀리 가서 해돋이를 찍는다든지 노을을 찍는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찍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 그쪽에 좀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있는 지인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하는 분들하고 함께 도시기업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우리 청주시를 기록하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기록하자. 그래서 청주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북명동을 해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사진책도 냈고 그리고 우암동을 기록을 했고요. 우암동에 새싹공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공원도 이제 청주시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그래서 그
그곳이 이제 사라진 공원이 됐는데 거기를 기록했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은 분들을 거기서 만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집을 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직동 예전에 청주에 그 터미널이죠.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있던 그 자리도 지금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지금 다들 이주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 이렇게 X자 공가 이렇게 다 써져 있고 한데 그곳을 지금은 우리 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감독님도 청주 분이시잖아요. 네. 청주 왜 이러는 거예요? 청주 올림픽 유치되나요? 왜 갑자기 다 아름다운 것들이 밀어버리는 겁니까?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혹시 청주 분으로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좀 있으실지. 되게 민감한 질문. 사실 저도 이제 청주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독일 유학 갔다가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청주에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미술을 전공해서 이제 그런 미술 작업으로 계속 뭔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런 주제로.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청주를 오니까 굉장히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투리까지도 좀 배워야. 어쨌든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좀 느꼈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지역에서 어떤 사라져가는 동네라든지 그런 장소라든지 아니면 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사실 청주가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청주가 어쨌든 계속 되게 지금 애매한 그 도시의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인구수도 그렇고 좀 더 인구가 많아지면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데처럼 좀 더 이제 광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계속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또 이제 청주와 과거에는 이제 청원군이 청주를 둘러싸고 청원군이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고 아파트들을 엄청나게 지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도 않고 세종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뺏기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몇 년 동안은 그 미분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분양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하는 와중에 이제 북명주공뿐만 아니라 다른 재개발 지역도 미분양으로 계속 그런 골머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좀 주저하게 된 거죠. 사업성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미뤄지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이제 투기를 좀 잡겠다고 그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그 서울에 있던 그런 투자자들이나 투기 세력들이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서울과 그래도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그 방사광 가속기 사업인가요? 엄청 큰 국책 사업도 청주 지역에 이제 유치된다고 하니까 그 바람에 사실 그 미분양되었던 아파트들이 다 분양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분양이 다 잘 되고 해서 어떤 도시가 그렇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민으로서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고 있어요. 홍명주공이 메시지가 막 없는 영화는 당연히 아니지만 아주 강한 어조로 그 얘기를 하는 영화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좀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게 영화가 끝나고 나면 더 드는 것 같고 그냥 뭐 너무 좀 꿈에 부푼 생각이겠지만 복명주공 같은 단지는 사실은 지금 그 지방 도시에 생기는 타운하우스 같은 거잖아요. 되게 서정적인 타운하우스 같은 건데 그거를 진짜 청주시가 약간 예술가 레지던시처럼 박경리 토지문학관 같은 것처럼 했으면은 참 청주 이미지가 좋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참 지방선거가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황덕은님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식물을 옮겨 심은 장소를 다른 곳에서 옮겨 심은 식물들의 집합소를 만들어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복명주공에서 옮겨 심은 무슨 식물 이런 팻말도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홍동훈 활동가님께서 식물을 구출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둔 모종들이 있는 곳에 별도로 마련해 두신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 아까 정원이 있다고 하셨고, 네, 어떻게 식물을 구출하게 되신 계기가 생기셨는지. 사실 이제 지은숙 작가님이 사진으로 이제 청주시의 뭐 골목이나 이런 다른 풍경들을 채집을 다니신 것처럼 이제 기록을 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도시에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나무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베어지거나 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큰 나무들이 항상 보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저는 저 나무도 곧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시의 나무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했었는데, 사실 그 기록의 매체로서 이제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것들처럼 나무들을 실제로 이제 그런 공간에, 어차피 제가 정원을 가꾸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출을 해서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들을 받기 시작을 해서, 처음 이제 복명주공에서 이런 나무들을 구출을 해왔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동네에 사라져가는 마을에서 뭐 몇십 년 키운 목당이나 이런 것들이 두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서 좀 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연락을 받아서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 앞에 있는 정원에 가보면 이제 그 나무들이 현재 다 살아있고, 네, 뭐 팻말 작업은 아직 되어 있진 않은데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기억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나무들을 좀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그런 팻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었으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 조만간 좀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네, 저는 앞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영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행동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나무를 조금 직접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좀 채집을 하고 정원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저는 또 나무를 기록을 해 갈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여쭤볼 텐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물리적으로 크기가 큰 나무들을 볼 때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간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고, 나무 같은 경우는 또 엄청 큰 나무들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때 좀 이제 저도 주변 분들한테 권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 좀 가져가셔서 좀 이렇게 식재해서 키워보시지 않겠냐고 하면, 또 이제 또 시골이나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댁에 또 여유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또 가져가셔서 식재를 해서 또 연결을 해 나가시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주변 분들한테 제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이나 유기된 식물들을 보면 그때 인간의 사이즈를 실감하게 돼요. 그렇게 자기보다 큰 것들은 감당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자연 중에 작고 일부인지 생각이 들어서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도 작은 친구들이라도 잘 보살피며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재훈 감독님과 같이 앉아있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인디스페이스 기획을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기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카톡 채팅방에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 활동가님과 기록가님 활동물과 결과물 혹시 볼 수 있는 사이트나 뭐 그런 데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사실 여기 계신 세 분 선생님들,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들은 같이 이제 청주에서도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좀 만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나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만날 기회가 생겨서요. 이제 뭐 출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공유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전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좀 같이 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아카이브한 자료들은 이제 아직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약간 개별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모아나가는 과정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 하나의 아카이브집으로 좀 웹사이트나 이런 데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감독님 어떤 작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어떤 이 복면주공을 이렇게 장편 다큐멘터리로까지 만들게 되고 또 영화제 가고 또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을 할 때도 어쨌든 많은 에너지가 되면서도 또 더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차기작으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획 단계에 있는 그런 소재들은 조금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는 있는데 어떤 걸 더 먼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는 뭐 그 제가 오디오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빈티지 오디오를 아직까지 수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거기 가보면 굉장히 좁은 방에 오디오들이 잔뜩 쌓여 있고 30년 넘게 막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그 오디오들을 고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일단은 먼저 인터뷰를 조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각을 전공했어요. 사실 환경조각이라고 과거에 이제 건물을 지면 그 건물의 1%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공공 미술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예산을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건물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조형물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쓰는데 그 건물들이 사라지거나 뭐 그럴 때마다 그 작품들도 사라지거나 아니면 청주 같은 경우에도 그 조형물들이 온전히 서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예상치 못한 곳에 누군가 고물상에서 가져가거나 막 IMF 때 철값이 비싸고 뭐 이럴 때 훔쳐가거나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좀 만들어 볼까. 장편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그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구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제 환경조각을 전공하시고 독일로 유학을 가셨던 건가요? 네, 제가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도 너무 하고 싶었고 또 조각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뭐 석조라든지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진 작품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조각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체력도 안 되고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코피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 안 돼서 다른 소재를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조형물이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매체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면서 독일의 그런 개념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지금은 그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빈티지한 물성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동인의 차기 작업들도 좀 지금 복면주공도 스크린을 봤지만 약간 손에 만져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냄새도 맡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 잘 살려주시는 차기작들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윤승님과 홍덕은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하고 있는 홍덕은님은 아까 좀 덧붙여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계획은 국가가 개입해서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지은숙님은 네, 저도 지금 사진으로 우리 청주시를 기록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억 아카이브라는 우리 작은 단체이지만 앞으로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그런 단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면주공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네, 혹시 청주 아카이빙 작업 마무리하시면 어디로 또 경주나 영주로 가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청주만? 지금은 저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 다른 도시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기록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는 우리 청주를 기록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네, 계속 많은 수고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홍덕은님은 그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요? 계획 좀 아니면 계획이라고 목표 같은? 네,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이제 뭐 약간 이제 이런
제가 뭐 다른 이제 학생들의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고 사실 그 영향이 미치는 게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주변 분들이 또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장기적인 미래를 좀 보고서는 그런 나무를 심는다던가 이런 계획들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뭐 가로수 같은 것들도 많이 되어지고 뽑혀 나가는 것들을 보면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의 계획일 텐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조금 더 좀 미래를 좀 보고 같이 사람하고 이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바람을 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그냥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 배급사 시네마달에서 영화를 즐겁게 보셨다면 SNS에 리뷰 남겨주시고 지윤숙님의 사진으로 제작된 아카이빙 사진집도 받아가세요 하셨는데 지금 복명주공 베스트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대요. 여기 남겨주시면 아까 그 복명주공 아파트 도시기억 아카이브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5월 19일 오늘이네요. 오늘까지 복명주공 해시태그를 다셔가지고 리뷰 올려주시면 좋겠고 저는 차마 민망해서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꼭 정식 출간되면 쿠폰드 같은 걸로 사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랄까 되게 이렇게 생태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국내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복명주공은 조금 되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말하려고 하다가 멈칫거리면서 풍경을 보기도 하고 막 열심히 얘기를 듣다가 또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영화 속에서 머뭇거리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게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시선이랑 태도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뭐 좀 힘든 장면들도 있지만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 작품 보고서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대표로 감독님이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이제 미술을 할 때나 아니면 지금 영화를 만들 때나 예술가로서 어떤 사회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가 어떤 질문에 답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고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명주공을 만들면서도 관객들에게 어떤 질문을 내가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임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답은 각자 관객분들 각자의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양한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복명주공 메인 카피로도 우리가 한때 뿌리내었던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집을 짓고 산다는 게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가족들과 그렇게 나무가 뿌리내리며 살듯이 사람도 어느 그런 집에서 그렇게 뿌리내리는 그런 삶을 추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각자 어렸을 때 어떤 살았던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 살고 싶은 그런 뭐 미래의 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낮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에 오늘 귀한 시간에 또 함께하고 좋은 얘기 나눠주신 세 분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